자, 우리는 시작을 해볼까요? 또 잘렸네. 자, 우선은 12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합시다. 질문. 없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야? 13. 도, 이름이 뭐지? 아니, 수한이. 네가 그럼 동영인가? 김성준? 이름을 못 외워서 미안해. 수한이는 질문 없어요? 그럼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유제 2번은 좀 체크 좀 부탁드려요. 이런 거 자주 나와.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몇 페이지? 페이지 14페이지.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질문. 없나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것도 넘어갈게요. 잠깐 미안해. 거기 8번 문제 있죠? 8번 문제. 그거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밑에 면적이 변이라는 걸 이용하면 평균 속도는 좀 다르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뉴턴 제1법칙 19페이지. 질문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엔 페이지는 25. 괜찮습니까? 오, 잘하네. 그 다음에 28페이지는요? 질문 없음? 수환이 질문 없어요. 그거 틀린 거 그냥 질문해도 돼요. 틀린 거 있으면 그냥 질문해. 지금 채점해요. 채점하면서 따라와야지. 별 수가 있나? 괜찮? 28페이지 넘어가? 응. 자, 29. 내가 근데 이 유형은 하나도 안 풀어줬나요? 29페이지? 원래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줬어요? 밑에 거? 유제 2번? 유제 1, 2번만? 유제 2번만? 시간이 부족했었나 보다, 그때. 근데 넌 몇 번이라고요? 이번에 1번이랑 2번은 알고 있는데 3번. 이거요? 자, 유형, 그냥, 몰라. 하여튼, 일단 풉시다. 자, 이 만차례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4kg, 6kg, 그 다음에 어쨌든 평행하게 12N, 6N이 작용하였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일단 알자부터 구해야죠. 알자 얼마입니까? 빼서 6N이죠. 그러면 가속도 구해야죠. 자, 가속도는 몇 킬로그램? 6kg. 알자임 6N. 그래서 몇 미터 퍼 세크? 1미터 퍼 세크 제곱. 됐나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1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럼 여기 알자임은 얼마예요?
여기 R자이면 4N이겠죠? 그럼 오른쪽 방향이겠네? 맞나? 자, 그 다음에 여긴 몇 뉴턴? 2N이겠죠? 오른쪽 방향이고. 괜찮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구하라고요? 작용 반작용은 빼면서 가라고 그랬죠? 자, 12N이 있는데 4N밖에 효과가 안 났어요. 그럼 반대로 몇 N이 있다? 8N. 됐나요? 야,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8N 이렇게 밀 거고, 맞나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근데 6N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8N이면 합쳐서 오른쪽으로 2N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세요. 1m/s 제곱.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작용 R자임의 크기와 방향을 쓰세요. 4N, 2N. 자, 그 다음에 서로 작용하는 힘을 AB, BA라고 할 때 몇 뉴턴이다? 8N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냥 빼면서 가면 돼요. 괜찮습니까? 나는 새 거 써야지. 깨끗한 남자니까. 아, 자꾸 얘가 삐뚤어져서. 자, 페이지 미안해. 창피한 짓을 좀 했네요. 30번, 30페이지. 30페이지 질문. 혹시 4번 문제는 괜찮나요? 괜찮아요? 알았어.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질문하시죠.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래프 해석이라서 약간 좀 같이 좀 해봅시다. 괜찮습니까? 아마 6번은 그다지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괜찮아요? 7번 문제부터 7, 8, 9 이렇게 세 문제 풀어드릴게요. 갑시다.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 나오면 뭐다? 면적이 속도 변화. 근데 맨 처음에 초속은 당연히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지 같은데 동글뱅이 치시고, 그러면 얘가 5kg짜리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상에서 움직일 때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1초까지는 몇 미터 퍼 세크? 2미터 퍼 세크 변했고요. 그 다음엔 안 변했고요. 그 다음엔 얼마예요, 이건? 1m per sec예요. 1m per sec.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미터 per sec? 0.5m per sec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괜찮나요? 예? 그럼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로 약간 바꿔보면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 선생님 그릴 때 마이너스 부분을 안 그렸어요. 왜 그래요? 여기 계속 가속도가 다 플러스죠? 맞아, 아니야? 속도가 감소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몇 미터 퍼 세크까지 증가했다가 2미터 퍼 세크까지 증가했다가 1초까지 2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엔 2미터 퍼 세크를 일정했다가 2초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다시 1미터 퍼 세크가 또 증가한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3초까지 3까지 올라갔나 봐요. 괜찮나요? 그리고 0.5미터 퍼 세크가 증가하는데 돼요? 그 증가량이 증가하는 거에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감소하는 그래프는 나타나야 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겠죠. 됐나요? 그래서 0.5m per s 증가한 아마 3.5까지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괜찮나요? 다시 이 그래프에서 감소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왜?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적이 없으니까요. 자, 기억부터 0에서 1초까지 물체의 변이를 물었어. 변이면 이 그래프의 면적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면적 1초까지죠. 요만큼까지의 면적 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얼마? 1이에요. 그래서 2m가 아니라 1m 이렇게 고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2m per sec다. 2m per sec 아까 구했고 그 다음에 2에서 3초까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 R자 힘의 크기는 F는 MA 아닙니까? F는 MA 그래서 질량은 몇 킬로그램? 5kg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 가속도는 1m per sec 제곱 그래서 얼마예요? 5뉴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 물체의 속도가 0이냐? 0 아니죠. 3.5죠.
계속 증가만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답 몇 번이다? 니은, 디귿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나요? 될까요? 자, 8번을 먼저 풀어야겠지만 옆에 있으니까 9번 먼저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이 1000kg짜리 자동차가 일정한 알짜임을 받아서 1000m의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이다. 들어갈 때 속력은 20, 그 다음에 나올 때 속력은 30인데 일정한 알짜임을 받아에다가 밑줄 치고 이게 바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다 이 말인 거고요. 돼요? 그러면 초속 나왔고 종속 나왔어. 그쵸?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 구할 수 있겠지만 가속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뭐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제곱하는 거 너무 귀찮아서 괜찮아?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평균 속도 그냥 구해버립니다. 평균 속도를 구하시면 얼마 나와요? 25m/s로 떨어지겠죠? 평균 속도가. 맞나요? 돼요? 그러면 25m/s로 몇 미터 이동한 거예요? 1000m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 t가 나와요. 시간 t는 얼마다? 25로 1000이니까 얼마예요 이게? 40인가? 40초? 돼요? 그러면 40초 동안의 속도 변화 얼마다? 10m/s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몇 초 동안에? 40초 동안에 얼마? 30-20 해서 10 그럼 얼마? 4분의 1 m/s 제곱 이렇게 가속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40초가 맞고요. 그 다음에 R자임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R자임은 F는 MA니까 1000kg 곱하기 가속도 4분의 1 그럼 얼마다? 250 맞네요.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250 뉴턴.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25m/s 이거 아까 구했던 거네요. 답은 5번 이렇게 떨어지겠다 라는 거네요. 괜찮나요? 뭐 아주 간단하죠 이제? 넘어갈까요? 선생님은 그래서 좀 평균 속도로 구하는 걸 좋아해.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약간 선호하는 공식이 약간 달라요. 알겠습니까? 나는 평균 속도로 구하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이제 EAS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그런 거 구하는 걸로 막 쓰는 경우가 또 있고요. 학교 선생님은 또 워낙에 기본이 또 중요하니까 원래 쓰는 공식이 있잖아요. S는 2분의 1,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걸로 해서 구하는 식이기도 합니다. 괜찮습니까?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빨리 풀면 좋으니까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어디다가 똥을 베개 치셔야 돼. 정지해 있던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라고 했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다? 알짜임이 10N이 있어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겠죠. 가속도가 일정하게 플러스 값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가속도가 없네요. 그러니까 등속으로 움직였다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정했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 가속도가 어디예요? 여기에 절반이겠죠? 괜찮나?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2A 뭐 이런 식으로 좀 잡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겠다? 여기는 뭐 2A만큼 변했다. 그 다음에 1초 곱하기니까 델타 V는 또 얼마다? 마이너스 A만큼 변했다. 뭐 이렇게 변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구해보면 괜찮나요? 자, VT. 자, 맨 처음에는 2A까지 증가했겠죠. 일정하게. 괜찮나요? 몇 초까지? 2초, 1초까지 얼마만큼? 2A만큼 증가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속도 없었으니까 그대로 일정했겠죠. 몇 초까지? 3초까지. 맞나요? 돼요? 그리고 3초부터 4초까지 속도가 감소했는데 아까보다는 좀 덜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얼마까지? 마이너스 A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A만큼. 됐나요? 그래서 4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얘인가요? 될까요? 자, 좀 간단한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같은 데서는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부터 또 질문하시죠.
11번이요, 또? 응? 12번 또? 14번 또? 없어요? 잠깐만요, 요거 좀 틀고요. 수업하는데 교재도 안 피고 있네요. 아씨, 못 찾겠다. 그냥, 지금 미안해요. 내가 혼자 이렇게 살짝 웃은 건, 어? 예, 우리 학원 광고를 우리 와이프가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뭔가 사인이 안 맞아. 다른 선생님 광고가 나가가지고, 오늘 놀러 가시는데, 여행을. 놀러 가시는데, 이거 잘못됐는데요? 오늘 보냈더니, 아침에 급하게 막 전화 오고 난리가 나서. 하여튼 그랬어요. 미안해. 예, 부부 사이에도 사인이 안 맞습니다. 그쵸? 자, 몇 번 하라고요? 몇 번 하라고 그랬지? 아까 10번? 맞아요? 10번부터 쭉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리고 13번은 안 하고 14번 하면 됩니까? 괜찮아요? 네. 자, 10번부터 문제풀이 시작을 해보죠. 자, 질량이 3kg짜리 물체 A와 질량이 2kg짜리 물체 B가 서로 연결된 후 A는 40N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라고 했고, 중력 가속도는 10이네요. 자, 그러면 여긴 아래쪽으로 몇 뉴턴이 있어요? 20뉴턴이 있고요. 자, 얘는 왼쪽으로 40이 있으니까 R자임이 얼마예요? 서로 반대잖아요. R자가 20뉴턴이겠네. 서로 빼가지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가속도는 전체 5kg, 그 다음에 20뉴턴, 얼마? 4겠네요.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해서 여기는 R자임이 8뉴턴이고요. 여기는 4, 3, 12뉴턴이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 당연히 큰 힘 방향 쪽으로 끌려가야 되니까 여기는 왼쪽으로, 여기는 위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야겠죠. 괜찮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 뭐라고요? 빼면서 구하면 편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0에서 12 빼면 얼마? 28이죠. 그러니까 장력은 28뉴턴인 것 같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28에서 8 빼면 얼마 나온 거예요? 20 나온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A의 가속도 크기는 4야. 방금 구했네요. 그 다음에 C이 B를 당기는 힘은 28이야. 방금 구했네요. 그 다음에 2초 동안 A의 이동거리는 8m니 라고 물어봤는데 디귿이 약간 걸리겠네요. 그쵸?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무슨 가속도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괜찮나요? 맨 처음에 초속은 얼마예요? 초속은 0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걸쳐놓은 후 40N이 작용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초속은 0이었겠네요. 괜찮습니까? 돼요? V0는 0.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 4m/s 제곱으로 몇 초 동안, 2초 동안 이동하는 거이지 않겠나요? 그쵸? 그러면 이동거리 S는 V0T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T제곱만 계산을 해서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4 곱하기 시간 얼마? 2의 제곱으로 가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8m? 맞겠네요. 답이 5번인가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문제, 11번으로 조금 들어가서, 괜찮나요? 그 다음에 11번은 이쪽에다 쓸게요. 자, 40N의 힘을 0에서 5초까지 작용한 후에 주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0에서 5초까지만 가속도를 주었다면, 돼요? 속도 변화량을 일단 찾아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 속도 V는 AT니까, V제로가 없으니까요. AT니까 4 곱하기 5에서 4, 5, 20, 20m/s인 것 같고요. 돼요? 그러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꿨을 때, 돼요?
요렇게 올라갔겠죠? 몇 초까지? 5초까지. 얼마? 20까지. 괜찮나요?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엔요. 이 힘이 없어. 40N이 없어. 40N이 없으면 그 이후에는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5초 이후부터 5에서 이 5초 이후 5초 이후인데 5초 이후에는 누구밖에 없다? 반대 방향으로 20N이 있죠? 반대 방향으로 20N. 돼요? 그럼 이제 가속도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돼요? 반대 방향이니까 맞아요? F는 MA잖아. 총 질량 얼마? 5kg. 근데 반대 방향이 20N이니까 마이너스 20으로 해서 마이너스 4m/s 제곱 이렇게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던 놈이 그 다음 15초까지는 어떻게 변했을 것이다. 그 다음 15초까지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쭉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가 10초이겠죠. 10초이면 5초 이후니까 당연히 빵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15초일 때는 얼마가 됐겠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0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됐습니까? 될까요? 그러니까 5초 이후부터 5에서 15초까지는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 속도 V가 됐나요? 플러스 20에다가 마이너스 AT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시간 10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0m/s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근데 뭐 느낌상 5초마다 어차피 가속도 크기는 똑같으니까 변화량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초일 때는 빵 됐을 거고 그 다음 5초는 마이너스 20까지 갔겠다라고 그냥 그리면서 바로바로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풀어요. 꼭 공식으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버릇을 들이다 보면 난이도 높은 문제 못 풉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자꾸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뭐 지구과학 선택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당고는 너 원당고 아니었나? 원당고는 지구과학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구과학을 문제를 풀 때 꼭 그렇습니다. 막 규칙을 막 어떻게 대입시켜 가지고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함정에 빠져요. 지구과학은. 그러니까 조금 직관적으로 자꾸 문제를 푸는 연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어쨌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직관적이란 건 그냥 대충 봐라 이거죠. 문제를 좀 여유롭게 널찍하게 멀리서 봐라. 알겠습니까? 뭐 그렇다고요. 자, 어쨌든 12번 문제입니다. B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위치를 P라 할 때 처음 위치 O와 O와의 거리 OP와 그 다음 P에서 O로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T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괜찮나요? 그래프로 확인한 거죠 사실. 운동 방향 언제 바뀌었습니까? 5초입니까? 5초 아니라 몇 초일 때 바뀌었어요? 10초일 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0초일 때 최고점의 위치인 거죠. 다시 10초일 때 최고점의 위치인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12번 문제 최고점의 OP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상 10초일 때의 이동거리겠죠? 이동거리. 근데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 잠깐만요. 안 나오네요. 조금 왼쪽으로. 하여튼 이동거리라고요. 10초까지 이동거리.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면적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면적을 한번 구해보시면 얼마겠다? 1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0m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100m 위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가 100m만큼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왼쪽으로 20N 있었을 때는 괜찮아? 막 올라가면서 가속됐겠죠. 그 다음에 이 40N을 안 주는 순간 느려지면서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느려지면서. 그럼 그 다음에 다시 100m를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100m를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찾아야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가속도는 얼마니까? 4m/s니까. 괜찮습니까?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올라가는 순간 몇 초에서 10초일 때 속도는 0이니까요. 괜찮나요? 0부터 쭉 내려가고 100m 이동시키면 되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동거리 S, 즉, 다시 말해 100m는 얼마가 되겠다. 근데 사실은 변이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좀 잡으시면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마이너스 4 곱하기 t의 제곱이 되겠죠. 괜찮나요? 돼요? 그래서 요거 약분되면 2고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2고 지우시면 얼마예요? 넘어가면 50인가요? 맞아요? 자, 50이고 t제곱이 50이니까 t는 얼마다? 25 루트 2 초?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 위치 5와 거리 5P의 관계는 100m. 그 다음 P에서 다시 5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이후부터 걸린 시간은 25 루트 2초.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정리? 순간 여기니까요. 이게 사실은 25 루트 2초가 이 이후부터죠.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기를 가장 최고점부터 다시 5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라 물어봤으니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구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거 부호를 막 신경 썼지만 부호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냥. 괜찮나요? 이동거리라고만 생각한다면 100m 그 다음에 가속도를요. 원래는 마이너스 4지만 그냥 마이너스 4가 아니라 그냥 뿔사로 해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괜찮나요? 크기만 계산할 땐.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풀라는 거죠? 될까요? 넘어가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14번. 지난 시간에 촬영한 거는 복습하면서 다 한번 훑어봤습니까? 아, 안 봤구나. 봤어요? 아, 조금 봤어요? 수환이는 봤나요? 아, 그래요. 죽여버려. 진짜. 자, 어쨌든. 자, 14번.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의 질량이 같은 두 개의 자석 A와 B의 모습으로 A와 B의 자기력은 서로 당기는 방향이다. 당기는 방향에다가 밑줄을 치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선 질량이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요. 괜찮나? 이 질량이 M이라고 치면 M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원래는 M의 무게를 mg라고 씁니다만 mg라고 계속 쓰다 보면 좀 뭔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W라고 쓸게요. 괜찮아요? 원래는 mg라고 써도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무게는 W가 있다. 됐나요? W는 mg야. 자, 그러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자기력이 있대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자기력.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할 것이다? F라고 하자 이거죠. 괜찮나? 그럼 일단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 어디서부터 해석하는 게 좋다? 위에부터 아래부터. 위에부터. 그러니까 이 A라는 물체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래쪽으로 중력인 W가 있을 거고, 맞아요? 무게 W. 그 다음에 자기력인 F가 있을 거고, 끝이야? 이 두 개 때문에 B를 누를 거죠. 맞아요? B를 누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 W 플러스 F만큼이 이렇게 밀고 있을 거예요. 그쵸? 들어 올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 B에는 당연히 A가 미는 W 플러스 F가 존재할 거고요. 괜찮나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W는 존재하겠죠? B의 무게가 똑같으니까. 괜찮나요? 돼, 안 돼? 근데 여기서 F는 윗방향으로 향하고 있네요. 괜찮습니까? 다시 F는 몇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봐봐요. 최종적으로 B가 아랫방향으로 미는 힘, 그러니까 바닥을 미는 힘은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요 F와 요 F는 지워지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EW만큼 바닥을 밀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바닥을 미는 힘은 EW라고 하셔야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부터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다. 아니죠. 왜요? A가 B를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누가? A가 지구를 들어 올리는 힘이죠. 이해가 됩니까? 다시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 A가 B를 내린다. 바닥을 지구를 이렇게 당기는 힘. 괜찮나요? 중력 자체가 어떤 의미니까요? 지구가 A를 이라는 의미니까요. 괜찮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A가 B를 누르는 힘은 B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합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A가 B를 누르는 힘은 W 플러스 F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W 플러스 F, A에 작용하는 중력 W, 그 다음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요거 우리가 F라고 잡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합과 같다 맞네요. 맞나요?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닥이 B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아니요. 수직항력의 크기는 얘랑 같아야죠. 괜찮아? EW. 맞아요? 그래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EW가 된다. B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지는 않네요. 그럼 니은 하나 봐서 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떨어집니다. 괜찮습니까? 자, 요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내신에서 나오면 엄청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행히도 잘 맞았네요. 맞은 거죠? 아, 한번 틀렸다가. 그럴 수 있죠. 넌요? 아, 네가 질문한 건가요? 아, 그래요? 수아님 맞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 자, 사실은 이 중단원 마무리가, 그 심한 문제들의 집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학교 내신이 이것보다 살짝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보다 살짝 어렵다. 알겠습니까? 자, 가시죠. 1번부터. 근데 요거 좀 꺼도 돼요? 히터? 그래요? 뭐, 목이 계속 막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자, 1번부터 질문. 없어요? 여기? 없어요? 수환이? 틀린 거 그냥 질문해요. 몇 번이에요? 4번. 3번도 할게요. 3번이 더 중요한데. 다 맞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요? 자, 직선상에서 움직인 두 물체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라고 했는데, 봐봐야지. 자, 요런 건요, 웬만하면 수직선으로 그리는 게 좀 편하시긴 해요. 괜찮나요? 자, 우선 기준선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의 위치, 플러스 3의 위치, 그 다음 플러스 6의 위치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고, A 같은 경우 6m까지 갔다가 되돌아왔고, A.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고, 마이너스 3이라는 위치에서 쭉 플러스 3까지 왔네요. B라는 놈. 됐나요? 이렇게 움직인 거죠? 됐나요? 자,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B가 더 빠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1초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초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0에서 2초까지 6m까지 가야 되니까 3m/s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초 동안에 3m를 이동해 온 거죠? 괜찮나? 2초 동안에 3m. 그럼 얼마? 2분의 3이니까 1.5m/s인 것 같아요. 그래서 B가 더 빠르다가 아니라 A가 더 빠르다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초일 때 B의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속도 마이너스 값입니까? 플러스 값입니까? 플러스 값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니까, 봐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플러스 값을 가지나요? 사실,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갖는 게 맞는데, 직관적으로 풀면 이렇고요. 조금 정석대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어쨌든 1초일 때는 어느 위치에 와 있어요? 마이너스 1.5m라는 위치에 와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시간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괜찮나? 위치 변화량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이에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값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뿔뿔 되면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 1.5로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되죠? 돼요? 그래서 기울기 플러스 값을 하는. 근데 사실 그냥 이거 기울기로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풀면 니네 진짜 때릴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2초일 때 B의 운동 방향 바뀌었니? 아니요. 운동 방향 바뀌지 않았어요. 운동 방향은 이런 형태에서 운동 방향 언제 바뀌는 거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일 때 이렇게 되었다면 운동 방향 바뀐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왜? 마이너스의 부호였는데 플러스 부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운동 방향이라고 했는데 기울기는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변했어요. 다시 기울기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라고. 운동 방향. 그래서 바뀐 적은 없어요. 되려 누가 바뀌었어요? A가 바뀐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다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봐봐. 이 그림 그리는 순간 의미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되게 쉬워지는 거죠. 괜찮아요? 넘어갑시다. 자, 3초일 때 두 물체의 속도는 같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3초일 때 두 물체의 속도예요. 되돌아올 때의 속도. 자, A라는 놈이 어땠냐면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에 3m 이동해 왔네요. 2초 동안에 3m, 그러면 얼마다? 마이너스 1.5 미터 퍼 세크.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B는요, 뭐 똑같이 플러스 1.5 미터 퍼 세크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력의 크기는 같다가 맞네요. 괜찮나요? 돼요? 그 다음에 0에서 4초까지의 변위의 크기는 같니? 라고 물어봤는데 A의 변위는 얼마예요? 0에서 3까지만 갔어요. 3이고요. B는 변위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갔어요. 얼마? 6이에요. 괜찮나? 변위가. 맞아요? 그러니까 같지가 않겠죠. 그래서 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A의 변위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예요. 괜찮나요? 근데 B는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직선거리가 6m죠. 훨씬 길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혹시 맞았더라도 잠깐 한번 언급하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4. 문제 좀 푸니까 이제 좀 졸리죠? 솔직히. 문제 풀 때가 제일 힘들어. 개념 설명할 때는, 오돈 뭐라뭐야 막 이러면서 막 수업하니까, 니네, 예, 맞아. 이렇게 되는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아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4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 가는 내가 또 어제 어머님이랑 상담을 했잖아요. 상담을 했는데 어머님이 깜짝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때릴까? 진짜 좋아 안 좋아? 좋아나? 엄청 좋죠? 선생님이 내가 이런 얘기 안 했나? 내가 우리 와이프를 목소리로 꼬셨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정말. 밤마다 노래 불러가면 내가 꼬셨죠. 죄송합니다. 자, 4번. 그림 가는, 잠깐, 니네 졸려하는 것 같길래 여담 좀 했어. 이 자식들아, 잠좀 깨라고. 수환이, 졸렸어, 안 졸렸어? 안 졸렸다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는 사람. 얘는 등속으로만 움직였네요. 등속 직선 운동. 그 다음에 실에 매달려서 움직이는 운동. 얘는 속도와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이죠. 그 다음에 여기 스키 점프대, 점퍼에 낙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물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스키 점프대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와 방향이 둘 다 바뀌는 운동이네. 아하. 속도 또는 방향이
속력이라고 할까요? 속도라고 하기보다 속력과 방향이 변화하는 운동. 둘 다 변화하려면 운동 방향에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해야죠. 괜찮나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가에서 사람의 속력과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네. 나에서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변화 운동을 하였다. 네. 다에서 선수는 속력은 일정한 방향이 바뀌었다. 속력은 변해야죠. 내려오면서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얼마 있지? 따나나나. 성악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선생님. 울림통이 커가지고. 넘어갈까요? 뭐 말을 해도 니네 너무 반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 왕따인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성준이, 괜찮아요? 알았어요. 자, 5번부터 또 질문하시죠. 9번이요, 또? 9번, 또? 없어요? 자, 그러면 저 선생님 또 문제를 봐봐야죠. 7번은 괜찮습니까? 응? 그래요? 그래도 7번 좀 얘기합시다. 할 게 좀 있네요. 자, 7번, 9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갈까요? 자, 7번입니다. 우선 수레와 추를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수레와 질량이 M인 수레를 도리를 통하여 실로 연결한 후, 그 다음에 추를 가만히 놓고 수레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겠죠. 어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을 것이냐? 등가속도일 텐데, 아래쪽으로 뭐가 있고요? m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질량은 2m이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2m분의 mg가 되겠죠. 괜찮나요? 될까요? 자, 그런데 가에서 수레 위에 질량 m인 수레를 하나 더 올려놓았고 라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알짜임은 똑같은데 총 질량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나요? 수레 위에 이렇게 추를 올려놓았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속도는 총 질량은 3m인데 질량은 알짜임은 mg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실의 추를 더 하나 올려놓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돼요? 총 질량은 3m이 맞는데 알짜임이 2mg로 바뀌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추가 하나 더 들어간 거니까. 맞아요? 돼요? 그래서 가속도를 각각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제일 큰 거는 다인가요? 그 다음에 다인가요? 그 다음에 나가 제일 작나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다, 가나. 답이 5번인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봐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수레가 있었어요. 질량 M짜리 수레.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 M짜리 추가 있고요. 괜찮나요? 떨어뜨렸어요. 돼요? 그러면 봐야 돼, 아가. 자, 우선은 맨 처음에 가속도는 아까처럼 2m분의 mg였겠죠. 괜찮나요?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추 하나 또 올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3m분의 2mg겠죠? 괜찮나요? 그럼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추 하나 또 올려놓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4m분의 3mg가 되죠? 괜찮나요? 그러면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일 텐데 무조건 증가만 계속합니까? 그쵸. 1에 수렴할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가속도가 뭐에 점점 수렴해지냐면 가속도 G에 수렴해집니다. 그러니까 질량에 따라 가속도 A가 쭉 하고 증가하는 게 아니고 또는 쭉 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G에 점점 수렴해 갑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전에 개념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자, 이제 9번 문제로 갈까요? 자, 다시
9번 문제 3,000kg짜리 비행기가 일정한 힘을 받아 속도가 점점 주는 동안 2초 간격으로 나타낸 거야 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의 직선 경로를 운동할 때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부터 정지할 때까지의 운동이다. 봐봐. 착륙한 당시의 속도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돼요? 그 다음에 가속도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 이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 우리 알잖아요. 아, 네 알아요. 얼마? 2초 간격이니까 2의 제곱이고요. 괜찮아? 여기 거리 얼마? 190. 여기 거리는 얼마야 이거? 얼마야? 170이야? 확실해? 170. 그럼 170에서 뭐를 빼라? 190을 빼서 2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우리 그렇게 했었죠. 그쵸? 근데 이건 V0를 또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거 가속도 구하면 또 나중엔 나오겠죠.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위치 시간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그냥 위치 시간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가지고 연립해서 풀어라. 이해되셔요? 두 위치 잡아가지고 연립해서 풀어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그냥 2초일 때 하나 잡아. 괜찮아? 2초일 때 잡으면 어떻게? 190m 간 거 아닌가? 맞아? 190m를 갔고요. V0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2고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얼마? 2의 제곱이에요. 맞아요? 또 4초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구하면 돼요. 360이고요. 여긴 V0 곱하기 시간 4고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얼마? 4의 제곱이겠죠. 이거 그냥 연립해서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우선 이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 지워지고, 이 하나 약분하면 얼마예요? 이거 19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95? 맞나요? 95? 그렇죠? 그래서 95는 V0 플러스 A네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44, 16이니까 괜찮나요? 요거 8이겠네요. 그쵸? 돼요? 그럼 이제 4로 약분을 해버리면 V0 플러스 4로 약분하니까 2A이고요. 그 다음에 4로 약분하면 이건 얼마예요? 90인가요? 돼요? 이제 연립해서 풀어야죠. A는 95. 그 다음 V0 플러스 2A는 얼마? 90. 빼면 되겠네요. 어디에서 어디?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겠다. 맞나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여기다 집어쳐넣으면 V0는 얼마다? 마이너스 5 집어쳐넣으면 넘어가서 얼마? 100 미터 퍼 세크죠? 이렇게 떨어질 것 같네요. 괜찮나요?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우선 비행기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 알짜힘의 크기는 3,000km, 3,000kg 곱하기 가속도 얼마? 가속도 마이너스 5죠. 5. 크기니까 5. 괜찮아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3, 5, 15. 1,500. 이거 맞네요. 괜찮나요? 15,000 참. 자, 그 다음에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 아까 구했는데 100이었어요. 그쵸?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이동하는 건데 걸린 시간을 물었어요. 5m per sec로 100m가 감소하려면 괜찮아. 나중 속도 0이고요. 돼요? 처음 속도 100이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5t죠. 괜찮나요? 그럼 5t가 100이니까 t는 얼마 나와야 돼요? 20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떨어지겠다. 괜찮나요? 맞아요, 답? 확인. 틀려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우리 10번부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이 페이지는 질문 좀 하실까요?
보아하니 다 풀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긴 한데 아닌가? 응? 응. 응. 11번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번은 괜찮나요? 수환이 괜찮아요? 어. 10번 빼고 다 괜찮아요? 응. 10번만 괜찮아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 뭐 10번 문제 잠깐 뭐 그냥 힌트만 하고 넘어간다면 A와 B의 질량이 같은데 힘의 크기도 같죠. 괜찮나? 그럼 가속도가 동일한 건데 얘가 10m/s로 갖고 얘는 정지 상태로 움직였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뭐다 가속되는 방향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면 됐나요? 평균에서 이동거리 똑같으려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EF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속도가 줄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는 똑같이 그쵸? 그리고 또 뭐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야 될 거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풀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뭐 옆에 있으니까 12번 먼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괜찮나요? 준비됐나요? 자, 우선 가는 질량이 1kg, 2kg 물체 A와 B를 빗면에서 도르를 통해 실로 연결했더니 A와 B가 정지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A와 B가 정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봐봐. 이쪽 아래쪽으로 얼마가 있는데 10N 있는 거죠. 왜?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돼요? 그런데 정지하고 있으려면 여기 구동력이 얼마란 얘기야? 여기 구동력이 10N이다.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었겠지. 맞아요? 돼요? 그러면 지금 C로 넘어오면 여기는 얼마가 되었고 30이 되었고 이쪽으로는 얼마가 있고 10이 있다 이 말이라면 R자 힘은 얼마고 R자가 20N이 된다 이 말이겠죠. 괜찮나요? 그럼 총질량이 5니까요. 가속도는 얼마다? 5분의 20. 그러니까 4m/s 제곱으로 떨어지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얘가 무거우니까 이쪽 방향으로 4, 2, 8N 여기는 3, 4, 12N이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났겠죠. 괜찮나요? 그럼 나는 장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장력 얼마입니까? 18이에요? 맞아요? 30에서 18 빼면 12죠? 괜찮나요? 돼요? 자, 그래서 나에서 B와 C에 대한 운동이다. C는 연직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겠니? 네. 그 다음 B의 작용은 R자인 8N이니? 네. 그 다음에 FP는 뭐야? C이 B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FB, FC. 자, 얘는 18N인데 12N으로 잘못 나왔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거죠? 됐나요? 이게 2kg이지만 괜찮아요? 가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기울어진 면에 따라 가속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구동력이라고 따로 잡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따로따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이제 조금 적응이 되면 여러 개의 물체로 막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한 세 개쯤 연결이 되고요. 세 개쯤 연결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막 중간에 끊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수능 문제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12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11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11번 문제 경사면에서 10m 간격으로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놓았어요. 라고 하면 뭐예요? 가만히 놓았어요. 라고 하면 뭐예요? 초속은 0이다. 둘 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와 B가 각각 5점을 지나 수평면을 따라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10초 후에 P점에서 부딪히는 모습이었다. 근데 이 순간 A의 속력은 4였고 B의 속력은 6이야. 이만큼이네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A는 여기까지 L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가속돼서 0에서 어디까지 간 거야? 4까지 간 거죠. A는. 맞나요? VA가 이거 잘못 나왔네요. VA가 4고요. VB가 6이죠. 괜찮나요? 그림에 있는 숫자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괜찮나요?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A는 4로 간 거고 그 다음 B는요.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L 플러스 10만큼 이동을 해서 0에서 얼마만큼 간 거야? 6으로 간 거야. 괜찮나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될까요? 10m를 더 이동해서 2m per sec가 더 증가한 거죠. 괜찮나요? 이해되셔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라는 놈, 이거 이제 가속도가, 둘의 가속도가 동일하잖아. 돼요? 그럼 이제 B라는 입장에서, 괜찮아? 다시 B라는 입장에서는 L만큼 봐봐야 돼. L만큼 이동했을 때는 얼마가 되었어? 4가 이미 되었어. 맞아요? 그리고 10m per sec를 더 갔을 때 6이 된 거야. 이해되시죠? 다시 L만큼 이동했을 때 이미 4가 되었어. 떨어지면서 L만큼 이동했을 때 4가 되었다가 10m를 더 이동해가지고 6m per sec가 된 거야. B의 입장에서는. 맞아, 아니야? 왜냐하면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B의 입장에서 보면 자, 4m per sec였는데 몇 미터를 더 가서 10m를 더 가서 몇 미터 per sec가 되었다? 6m per sec가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5m per sec. 그쵸? 맞아요? 그러면 시간 얼마예요? 2초. 맞아요? 돼요? 그러면 2초 동안에 얼마가 되었다? 2m per sec 증가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돼요? 그래서 나는 가속도가 2분의 2니까 얼마다? 1m per sec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는 L만큼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4초 걸렸다는 얘기고요. B는 여기 L 플러스 10만큼 이동하는데 몇 초 걸렸다? 6초 걸렸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1m per sec 제곱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요 OP라는 관계를 보면서 보셔야 되는데 괜찮나?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기 5점이에요. 5점. 돼요? 5점에서 6초인 순간 B는 요 5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쵸? B는 6m per sec로 B는 요렇게 지나가고 있고 괜찮나? 그 다음에 A는 여기 4초 이후에 2초 동안 움직였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A는 4m per sec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요 거리가 얼마겠다? 4, 2, 8m. 8m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있겠다 이거예요. 괜찮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 8m per sec를 움직이는데 몇 초 후에 충돌했겠습니까? 당연히 둘의 속도 차이는 2m per sec니까 4초 뒤에는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초 뒤에 충돌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0초 뒤에 충돌했다.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한 거리 측정해서 요 X 몇 미터 이동해서 충돌했겠니?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사실은 얘가 4m per sec니까요. 그냥 몇 초 후에 충돌이야? 4초 후에 충돌이잖아. 맞아? 그래서 4, 4, 16m 더 이동을 했겠네요. 맞아요? 여기로부터 몇 미터? 16m를 더 가서 충돌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4초 후니까 10초 동안에 충돌했다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총 거리는 얼마예요? 5에서 P까지의 거리가 16에다가 8 더하면 24m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가속도는 1m per sec 제곱 그 다음에 OP 사이의 거리는 24m 답은 그래서 3m 이렇게 떨어지겠습니다. 그쵸? 근데 조금 요거 조금 지워서 될까요? 조금 더 가가지고 자 여기 10초일 때 A와 B가 이렇게 충돌한 건데 B하고 A가 충돌한 건데 괜찮나? 돼요? 그럼 이제 6초인 순간부터 10초인 순간까지 4초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 몇 미터 이동했다? A는 4 곱하기 4에서 16m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16에서 8 더해서 24m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이 문제는 여기를 L이라고 놨을 때 0에서 4로 증가했어요. 괜찮습니까? 4, 이제 그리고 또 여기는 L 플러스 10까지 이동해서 6만큼 증가했는데 가속도가 동일하다고 했으니
B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돼요? L만큼 이동해 왔을 때, L을 이동해 왔을 때 얼마가 되었다? 4m/s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m를 더 이동을 해서 6m/s가 되었다는 뜻이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간 찾을 필요도 없죠. 뭐 그래서 4의 제곱, 6의 제곱 하여튼 둘이 빼가지고 2as 뭐 이래서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선생님은 조금 평균 속도 많이 이용하니까 그쵸? 그래서 평균 속도 이용해서 가속도를 좀 구했어요. 괜찮습니까? 돼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놓고 보니까 얘는 몇 초 걸렸겠다? 6초. 그 다음에 얘는 몇 초 걸렸겠다? 4초. 괜찮나요? 그럼 6초인 순간을 찾는 요 부분이 좀 이제 핵심이겠죠. 괜찮나요? 요 부분. 그러니까 6초인 순간 B는 5점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A는 이미 지나간 지 2초 뒤니까 2초 뒤니까 여기 사이가 8m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괜찮나요? 그 다음에 10초일 때 충돌했다고 했으니 요 6초인 순간부터 또 몇 초가 지나가야 돼? 4초가 또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A의 최종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16m다. 됐나요? 그러면 더해서 24m. 괜찮나요? 이렇게. 아니면 뭐 씨발 6으로 해. 여기 6m/s고 4초 후니까 몇 미터 이동해야 돼요? 6, 4, 24, 24m 이동해야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괜찮나요? 지워도 됩니까?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갑시다. 자, 질량이 1kg, 1kg, 2kg 세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여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0.4초 후에 B와 C 사이에 실이 끊어졌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 다음 B는 높이 1m 높이에 높여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중력 가속도는 10이다라고 해놨네요. 괜찮나요? 될까요? 자, 우선 끊어지기 전부터 살펴봐야죠. 여긴 20이고 여긴 10이네요. 괜찮나요? 그럼 R자가 얼마예요? R자가 10N.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4km로 나누는 건가요? 그쵸? 그러면 4km분의 10이니까 2.5네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0.4초일 때 B와 C 사이의 거리가 끊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끊어진 후. 그러니까 0.4초 후. 자, 0.4초 후면은 B와 C 사이에 여기가 끊어졌대죠? 그쵸? 돼요? 그러면 C는 계속해서 빨라졌겠네요. 그죠? 더. 그러면 0.4초 후에 C는 가속도가 얼마일 거야? 중력 가속도 10m/s의 제곱으로 움직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가속도 운동이 했겠죠. 자, R자임 몇 뉴턴? 10뉴턴. 됐나요? 그쵸? R자임 10뉴턴, 총질량은 2kg, 그래서 5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쵸? 0.4초 후에는. 될까요? 자, 이 기억부터 갑시다. 자, 실이 끊어지기 전에 C의 가속도는 2.5야. 그러네요. 그 다음에 C의 최대 속도는 1m/s야 라 물어봤는데, 최대 속력은? 아, 이걸 구하기가 힘든 거네요. 그쵸? 됐나요?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쵸? 누구의 속도 시간 그래프? A의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면 B로 생각을 하면 돼요? B는요. 얘가 어디에 부딪히진 않잖아요. 근데 A는 최대 이동 거리가 어디 범위예요? 1m 범위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돼요? 올라가다가 이제 또 이쪽 속도가 빨라지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떨어지다가 몇 미터까지 여기 1m 사이의 거리에서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속도 시간 그래프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읍시다. 윗방향 플러스. 자, 시간 그래프로 한번 잡아보면 아이고. 시간 그래프로 한번 잡아보면 자, 0.4초니까요. 맨 처음에는 얼마예요? 0.4 곱하기 2.5면 얼마예요? 4 곱하기 2.5가 10이죠.
1m/s까지 증가했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0.4까지는 얼마? 1까지 이렇게 증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의 이동거리는 얼마다? 0.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0.2m만큼 여기 위에서 상승을 했겠네요. 이렇게 0.2m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됐나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줄기 이렇게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떨어졌겠죠? 근데 그때는 2.25가 아니라 얼마다? 5m/s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졌겠네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0.4초일 때 1이었으니까 5m/s로 움직였으면 몇 초 후에? 0.2초 후에 1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6초일 때 이미 0 됐네요.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괜찮나? 0.2 더 올라갔는데 0.2m에서 약간 얼마만큼 더 올라갔어? 0.2. 0.2 곱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0.1m? 0.1m를 더 올라갔네요. 괜찮나요? 될까요? 지금 위치에서. 그랬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몇 초일 때 1m를 내려갈 수가 있어요. 1m, 1m. 최대 높이는 어차피 1m니까요. 그냥 1m로 잡아봅시다. 1m는 당연히 안 올라갔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안 올라갔을 건데, 어쨌든 1m까지 갔을 때 속력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5, 0.2초? 잠깐만요. 면적이면 얼마야? 1은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5 곱하기 시간 t의 제곱. 그럼 2에 2, 요거 약분하면 2.5인가요? 그럼 시간 t의 제곱이 2.5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4분의 1이니까 여기 4네요. t는 몇 초? 2초 후네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2초 후니까 2.6초? 됐나요? 이 정도까지 갔을 때의 거리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 2초면은 1m/s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m/s? 좀 너무 많이 가는데? 잠깐만요. 나 뭐 잘못한 것 같아요. 0.2초인가요? 다시 2분의 1 곱하기 2.5. 넘어가면 2.5분의 1. 2.5분의 1이면 얼마예요? 그쵸? 아, 0.5분의 1. 아닌데? 0.5면은 제곱하면 2.5예요? 아유, 하여튼. 2.5가 4분의 10인가? 그쵸? 2.5가 4분의 10이죠. 그쵸? 그럼 10분의 4네요. 10분의 t제곱이 10분의 4, 0점이 맞네요. 아닌가? 10분의 4에 루트를 씌우면, 네, 어쨌든, 자, 어쨌든, t제곱이 아마 10분의 4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돼요? 그러면 t는 뭐, 얼마만큼이 있을 것 같고, 이동거리 s는 2분의 1 at제곱이니까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에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시간에 하여튼 1m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다. 그거보다 전에. 자, 그러면 B의 최대 속력은 1이냐라고 물었는데 어쨌든 1m/s가 되기는 여기에서 1m/s가 되고요. 괜찮나요? 여기에서는 1m/s가 되진 못하는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최대 속력은 1m/s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의 최대 높이는 처음보다 0.2m가 아니라 0.1m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요게 틀렸다라고 본다면 얼마다? 기억 니은인가요? 기억 니은이 없는 건가? 잠깐만요. 3번이 기억 니은 맞죠? 이거 3번 맞죠?
자,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요거 쓸데없는 걸 열심히 구했네요. 괜찮나요? 자, 어쨌든 난 또 떨어지면서 속력이 1m/s가 더 빨라지나 막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해볼까도 했는데, 괜찮아? 2.6초는 또 틀린 거네요. 그쵸? 네. 어쨌든 요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4번부터 또 질문하시죠? 18번 정도만 풀면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괜찮나요? 자, 근데 이 18번 문제도, 괜찮아요? 다른 문제 괜찮은 거 맞죠? 자, 18번 문제도 사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연립방정식으로 풀면은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니야, 그냥, 그냥, 가자, 그저, 삐? 자, A와 B가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기준선 P점으로부터 A,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라고 했네요. 1초일 때 35, 60, 75, 80, 95,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머, 얘는, 봐봐야 돼. 얘는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쵸? 즉, 다시 말하면, 초속은 오른쪽 방향인데 가속도는 왼쪽 방향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계속해서 멀어지기만 하네요. 괜찮나요? 돼요? 뭐, 어쨌든, 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요거랑 요거 가지고 V0하고 A 잡으면 돼요. 또, B도 마찬가지고. 괜찮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A부터 한번 보면 1초일 때가 어떻더라? 35m를 갔는데 V0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시간 얼마?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야 되니까 2V0 플러스 A는 얼마다? 70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식 하나.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2초일 때는 얼마? 60. 그럼 V0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2의 제곱. 약분 들어가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2로 또 한 번 약분하면 V0 플러스 A가 얼마다? 30.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둘이 연립해서 2V0 플러스 A는 70이었고 그 다음에 V0 플러스 A는 얼마고? 30이었고 그러면 빼면 되겠네요. 그럼 V0는 얼마입니까? 40이요? 그래서 V0는 얼마였다? 40이었다. 40 집어넣으면 80이고 A는 마이너스 10이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B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초일 때 얼마라고요? 26이라고요. 26은 V0 플러스 가속도 A 플러스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를 곱해서 얼마? 2를 곱하면 52. 맞죠? 52는 2V0 플러스 A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2초일 때도 마찬가지로 얼마라고요? 48은 V0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약분 그 다음에 2로 또 한번 쭉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24 24는 V0 플러스 A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 뭐 이것도 저건가? A는 52고요. 그 다음에 V0 플러스 A는 24고요. 자, 그래서 연립하면 V0는 얼마고요? 28이에요. 여기가 28이면 얘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4인가요? 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1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예요? A는 40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 B는 얼마? 28 마이너스 4네요. 그쵸? 어쨌든 A가 B보다 크다는 맞네. 그쵸? 돼요? 자, 그 다음에 5초일 때 운동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냐라고 했는데 5초일 때의 속도 구하면 되죠, 그냥. 괜찮나요? 5초일 때의 속도 A는 어떻게 됩니까? 40 마이너스 50 해서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8 마이너스 5초면 4, 5, 20이겠네요. 그쵸? 돼요? 그래서 아직은 플러스 8이다. 그러면 서로 반대가 맞네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죠.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죠. 네. 이거는 뭘 응용한다기보단 그냥 계산력 싸움이죠.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푼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시고 자, 19번부터 다 풀어야 되나요? 우리 22번은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풀어요? 풀어요? 네, 다 풀어야 되겠네요. 일단 21번이 가장 어렵죠? 아니에요? 심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래 심한 문제 연습하는 날이잖아요. 오케이? 학교 시험 문제는 대충 이 정도 수준은 조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힘내시고. 원당고가, 네. 파이팅.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 가는요, 물체 A와 B를, 그 다음에 물체 나는 물체 A와 C를 각각 실로 연결하고 수평 방향 일정한 힘 F로 당기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질량은 C가 B의 3배였고, 아이씨. 그럼 여기를 M이라고 잡으면, 3M이라고 잡으면 여기는 M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등가속적 직선운동을 하는 동안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야 라고 했네요. 가속도가 2배라고요? 그럼 총질량이 여기가 2분의 1배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알짜 힘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가속도는 그럼 질량의 반비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B가 가대나가 2대 1이면 총 질량의 B가 몇 대 몇이다? 1대 2란 얘기잖아요. 괜찮나요? 총 질량.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A의 질량에다가 M을 더한 값 대 A의 질량에다가 몇 M을 더한 값, 3M을 더한 값이 1대 2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A 플러스 3M은 2A 플러스 2M이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요거 지워지면 A고요. 요거 지워지면 M이네요. 그래서 A는 M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여기는 2M이고 여기는 4M이네요. 괜찮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갑시다. 자, 기억 A와 B의 질량 같다. 당연하다.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의 3배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괜찮나요? 될까요? 자, 우선 가속도가 여기가 2A라면 여기는 A잖아요. 괜찮나요? 돼요? 가속도 크기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괜찮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알짜힘이 얼마고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2MA죠.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3MA네요. 3배라고 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에서 C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괜찮나요? 자, 우선 요 힘 F가 봐봐야 돼. 힘 F가 질량 B로 나눠 갖는다. 이거 알고 있죠, 우리는. 근데 이걸 적용을 못 했죠. 무슨 말이야? 여기에 질량 B로 나눠 갖는다면 2분의 F가 알짜힘이에요. 이걸 못 구하면 문제가 산으로 가죠.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2분의 F라고 한다면 장력은 당연히 2분의 F입니다. 그쵸? 요 장력은 2분의 F가 되겠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F를 1대 3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여긴 몇 분의 F고 4분의 F고 여긴 몇 분의 F다? 4분의 3F겠네요.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장력의 크기는 어떻게? F에서 4분의 3F 뺀 나머지 얼마? 4분의 F만큼이 이렇게 장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A를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고? 2분의 F. 그 다음에 나에서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고? 4분의 F. C이 돼요? 그러면 같다 틀렸네요.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떨어지겠습니다.
될까요? 다시 힘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괜찮아? 가속도는 총 질량의 반비례. 그래서 가속도의 비가 2대1이라면 총 질량의 비는 1대2야. 그래서 총 질량을 비율로 떨어져서 A는 M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MM, 여기는 M, 3M 이렇게 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힘 F가 질량비로 나눠갖고 질량비로 나눠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R자임들을 각각 구했으면 빼서 장력 구할 수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기계처럼 풀 수 있겠죠? 괜찮나요?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 감히 상상을 좀 해보고요. 괜찮나요? 시간상 오늘 아무리 봐도 프린트는 못 풀겠네요. 그럼 프린트가 숙제? 그럼 다음 주에 또 숙제 문제 풀게. 아니야, 니넨 숙제를 다 맞을 거예요. 좀 난이도 낮거든요. 연습 삼아서 풀라고 테스트용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면 죽일 거야, 다음 주에. 자, 어쨌든. 자, 21번 문제. 드디어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갈까요? 자, 질량이 M인 놀이기구가 올라갔다 내려온다. 지면에 정지해 있던 놀이기구. 질량이 M짜리 놀이기구인가 봐요. 자, 0에서 T까지는 중력과 크기 3mg의 일정한 힘이 작용하였고, 꼭 굳이 중력이란 말을 해줬네요. 자, 그 다음에 T에서 4T까지는 중력만 작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4T부터는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과 크기 F의 일정한 힘이 작용하였다라고 해놨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놀이기구가 도착을 했나봐. 여기 도달했나봐. 그쵸? 그러면 지면에 도달할 때 놀이기구의 속력이 0이 되게 하는 F를 찾아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짜증이 나네요. 그죠? 네. 자, 어쨌든 이런 문제를 만나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땐 뭐 해야 돼요? 속도 시간 그래프부터 일단 그려야죠. 괜찮나요?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건데 괜찮나요?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핵심은 뭡니까? 가속도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셔요? 자, 우선 얘는요 0에서 t까지 윗방향으로 가속된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뭐가 있고요? mg가 있고요. 윗방향으로 3mg가 있으면 r자가 얼마예요? r자는 2mg. 돼요? 그런데 질량이 m이니까 가속도는 얼마예요? 2g겠죠. 괜찮나요? 그럼 2g라는 가속도로 t만큼 가속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t까지는 얘가 쫙 하고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2gt까지. 될까요? 될까요? 자, 그럼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가속도는 2g예요. 여기 가속도가 2g야. 됐나요? 그러면 t에서 4t까지는 중력만 작용했대요. 중력은 어느 쪽 방향이에요? 아래쪽 방향이네요. 아래쪽 방향은 뭐라고 할 거야?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그때 가속도는 뭐겠어요? 중력만 작용했다. 이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g라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돼요? 그래서 4t까지 마이너스 g라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을 거예요. 너무 미안해. 너무 완만하게 그렸어요. 미안, sorry. 자, 다시 요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돼요? 돼요? 4t까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g가 4t, t에서 4t 몇 t까지? 3t 동안 작용을 하였다면 됐나요? 돼요? 다시 몇 t까지 작용하였다면 3t까지 작용하였다면 됐나요? 그러면 이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t에서 여기 4t까지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g였다면 속도 변화량은 몇 gt예요? 3gt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떨어졌을 건데 어디까지 떨어졌겠다? 그럼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소리? 여기까지. 됐나? 순간 쫄았네? 괜찮나? 그래서 여기 몇 t다? 마이너스 gt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돼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는 몇 t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요 시간을 알면 뭐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가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힘을 구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럼 문제는 여기에 시간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야.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괜찮나요? 돼요? 자, 근데 딱 느낌적인 느낌상 뭐냐면 됐나요? 얘가 봐봐야 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변이와 내려오는 변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이가 0입니다. 총 변이가. 됐습니까? 즉 얘가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총 변이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나는 위로 올라간 이 면적과 밑으로 내려온 이 면적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면 여기는 몇 인지만 구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네. 근데 되게 간단한 것은 뭐냐면 여기 가속도는 2g예요. 여기 가속도는 g고요. 그럼 여기 시간이 몇이겠어요? t라면 여기 시간은 2t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t다? 3t다 이거예요.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뭐 윗방향의 변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 변이가 3t 곱하기 2gt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3gt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의 요 변이도 얼마다? 요 변이도 마이너스 3gt 제곱이어야 하니 괜찮아? 돼? 요 가로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가로가. 요 총 시간이 얼마예요? 6인가 6t? 괜찮나요? 이해가 되죠? 여기 6t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6t 곱하기 gt 곱하기 2분의 1이 3, 마이너스 3gt잖아. 돼요? 다시. 갑자기 생각해.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g 곱하기, 그냥 면적으로 갈게요. 자, 면적으로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 세로 얼마? gt 곱하기, 그 다음에 세로, 가로, 이렇게. 돼요? 이게 몇 gt다? 3gt잖아요. 그쵸? 돼요? 그러면, 3gt 제곱. 그러면 요거 GT 지우고 2분의 1 넘어가면 6이고. 맞아요? 그래서 6t다, 6t. 그러면 여기 전체가 몇 t다? 6t다 이 말인 거고. 괜찮나? 그럼 여기는 얼마다? 9t다 이 말이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나는 요 시간이 몇 t다? 5t다 이 말인 거고. 맞아요? 돼요? 요거 좀 지워도 되죠? 5t다 이 말인 거라면 5t 동안에 요런 가속도를 가져야 돼요. 괜찮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4t에서 몇 t까지? 9t까지 이동을 하는데 괜찮나? 자 우선 아래쪽 방향으로 뭐가 있고요? 아래쪽 방향으로는 중력 mg가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어떤 힘 F가 작용을 했는데 괜찮나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다? 가속도의 크기가 몇 t 동안에? 5t 동안에 몇 gt 바뀌어야 돼? gt가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5분의 1 g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가속도가 5분의 1 g니까 R자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분의 1 mg가 되는 거고 5분의 1 mg. 괜찮나요? 그러면 나는 위가 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가속도가 플러스 값인 건 아십니까? 괜찮나요? 마이너스 gt에서 0 됐으니까요. 플러스 값이라고 가속도가. 그러니까 이 가속도는 내가 방금도 봤지만 플러스 5분의 1 g예요. 괜찮나요?
돼요? 그러니까 5분의 1mg. 위가 더 커야 돼. 위가 더 커야 돼. 괜찮습니까? 그래서 F는 따라서 얼마가 되겠다. mg에다가 5분의 1mg를 더한 값. 그러니까 5분의 6mg 답은 4번 이렇게 떨어집니다. 괜찮나요? 정리? 사진? 이거 맨 처음에 수능에서 한번 나왔을 때 내신에서 엄청 그 응용해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혹시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당고가 개념 완성하고 완자기출하고 기출픽하고 막 이런 데서 좀 출제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기출픽에 있을 거예요. 괜찮아? 알아고도 기출픽에서 많이 냅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한번은 확인하시면 좋은 문제. 괜찮습니까?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20번, 22번 문제 정리해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부터는 조금 간단할 것 같은데. 자, 가는 물체 A와 B가 용철저울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었다. 질량이 M이고 질량이 M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 용철은 몇 mg의 힘이 나타나느냐면, 돼요? 자, 여기 봐봐. 여기 mg잖아요. 돼요? 그럼 여기 장력은 얼마여야 돼? mg여야죠.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mg잖아요. 여기 mg죠. 무슨 말이야? 탄성력이 mg란 말이에요. 아까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용수철 연결해서 하면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탄성력이 작용하는데 이 탄성력의 크기는 같아.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이 지금 mg, mg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탄성력은 여기 용수철저울의 탄성은 얼마로 나타났다? mg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괜찮나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요렇게 끌려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요, 여기 이게 실의 장력 구했던,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의 장력 구했듯이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mg가 알짜임이 있었고, 자, 가속도는 얼마예요? 그러면 총질량 2m으로 나눴으니까 2분의 1 g가 될 거고, 맞아요? 그럼 얘가 아래쪽으로 mg인데, 알짜임이 2분의 1 mg로 떨어진다면, 여기 장력이 얼마겠어요? 2분의 1 mg잖아요. 그게 탄성력으로 나타납니다.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가에서 용수철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2mg가 아니라 mg고요. 나에서 A의 가속도는 2분의 1g가 맞고요. 나에서 용수철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2분의 1mg 맞고요. 답은 니은 디귿 4번이에요. 괜찮나요?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갑자기 빠르게 풀고 있죠, 선생님이? 네. 그림에서 네. 가속도가 2분의 1. 다시. 요 놈은 알짜 힘이 없죠, 사실은. 요 놈의 무게가 이 둘을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알짜가 mg고요. 총질량 2m으로 나눈 거죠. mg를 2m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2분의 1 mg. 괜찮나요? 2분의 1 g. 참. 괜찮아요? 성준이는? 수환이도? 넘어가. 괜찮아. 22번? 자, 그 다음에 22번. 자석 A와 B가 수평면에 놓여서 어쩌고저쩌고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요 사이에 유리컵이 이렇게 있고요. 유리가 있고요. 돼요? 그 다음에 자석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자석 B가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유리는요, 조금 바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얘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를 아래로 뭐가 있어요? A라는 놈의 무게가 있을 건데, 질량이 똑같은, 자석 A와 B의 질량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A의 무게예요. 그래서 WA라고 할게요. 괜찮나요? 돼요? 그 다음에 자기력은
여기 사이에 작용되는 자기력은 우리가 F라고 합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F가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 보면 될까요? 아랫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F가 있어요. 아랫방향으로 F가 있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F가 있고요. 아래쪽 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WB가 있어요. 괜찮나요? 근데 정지하고 있으려면, 됐나요? 정지하고 있으려면, 최소한 둘이 힘이 같거나, 돼요? 약간 얘가 더 커야지 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이라도 커야지, 원래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과거 같은 문제에서는 F가 WB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수직항력이랑 작용되면서 조금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뭐, 어쨌든, 요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WB보다 F가 좀 더 크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여기 유리를 들어 올리는 누르는 힘이 위로 이렇게 미는 힘이 좀 생기죠. 그것 때문에 수직항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 F가 원래는 WB라고 아마 나왔겠지만 원래대로 하자면 수직항력까지 더 더해져서 들어가는 거에 맞습니다. 원래는. 자, 그다음 요 A는 유리를 어떻게 F 플러스 WB로 이렇게 WA로 이렇게 밀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윗방향에 유리가 들어올리는 수직항력이 생겼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괜찮나요? 자, 넘어갑시다. 자, 기억부터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맞고요. 그 다음에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뭐예요? F 플러스 WB죠. WA. 맞아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은 WB 아닙니까? 그쵸? 돼요? 그러면 힘의 크기는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커야죠. 왜? 선생님 무게 모르잖아요. 얘가 더 무게가 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WB는 F보다 진짜 최소한 같은 거예요. 최소한 같은 거. 괜찮나요? 그래야지 정지하고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F랑 B 이제 F보다 약간 더 작거나 뭐 하여튼 그렇다면 여기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B를 제거하면 A가 컵을 누르는 힘은 원래 F 플러스 WA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B를 제거하면 이거 F가 없어지는 것이니 감소한다가 맞겠죠. 괜찮나요? 그럼 다음 몇 번이겠다? 5번이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이게 유리는요, 약간 바닥 같은 느낌?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운동량과 충격량 정리할 거고요. 괜찮나요? 원래 그 프린트는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거 마무리 짓고 수업 시간에 테스트용으로 내드린 거예요, 원래는. 괜찮나요? 돼요? 그래서 조금 문제 수준은 얘보다는 좀 낮은데 그래도 니네가 그냥 숙제로 지금은 해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오시고 다음 주에 요거 빨리 풀이를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고생하셨어요. 프린트밖에 네, 프린트.